안녕하십니까. 나린의 정영입니다. 일단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연일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기로 하고요. 자, 강남근 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근선 정우주입니다. 종합주가지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전문가 공명 정주입니다. 저는 지금 코스닥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시 앞으로 코스닥에서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린이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보면은 일본 규제, 수출 규제에 또 약간 좀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내가 만약에 일본 총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판문점에서요, 그렇죠. 남북미 이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수출 규제가 시작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이 종합주가 지수,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현재 테마 종목 장세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볼까요? 이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은 현재입니다. 현재 우상향으로 이미 단기는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로 전환된 상태에서 조만간 추세가 전환이 될 것이냐. 자, 그렇지만 이거 일봉은요, 단기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주봉을 봐줘야 됩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현재 이번 주입니다. 지난주에 5주선이 붕괴, 이번 주에 회복하느냐. 이건 관건이죠. 이번 주 종가가 끝나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현재 상태에서는 우하향으로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봉에서 5주선이 깨진다고 하면 주봉도 우하향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는 계속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를 보고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종합주가 지수는 참고한 상태에서 테마 종목 장세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는 우상향 전환 이미 되어 있네요. 오늘 우상향 전환되었고는 확인이 되어 있네요. 자, 그렇지만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코스피하고 코스닥 다 우하향으로 꺾어져 있는 상태. 단기 지표도 현재 중기적 관점에서 매수 신호를 아직까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우리가 경계성 차원에서 계속 간다라는 개념보다 테마 종목 장세에 집중을 하되 지수가 급락할 적에는 같은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은 좀 더 계속 경계는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강남근 선생님. 네, 코스피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봉 차트의 추세선 박스권 하단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2019년도 초반에 박스권 하단선이 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박스권 하단선에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권 하단선에 대한 지지가 성공이 됐고요. 지금 이제 외바닥 속에 이제 반등이 나면서 현 시점에서 단기 5일선 매매, 그러니까 5일선이 붕괴되면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데 현재 추세가 한번 여기서 이탈을 한번 했죠. 추세 이탈 후에 외바닥이기 때문에 쌍바닥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5일선 붕괴 시에는 쌍바닥 가능성 초점 맞추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5일선에 대한 붕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저점에 대한 이탈만 되지 않는다 한다면 종목 장세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월봉의 쌍바닥 가능성 두는 전략 속에서 1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는 부담이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는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과 코스피 마찬가지예요. 전저점만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 매매, 전저점 붕괴 전까지는 종목 장세, 그래서 월봉 쌍바닥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관점에서 1년 동안 주가 빠졌기 때문에 부담 없는 자리에 들어온 만큼 선취매성의 매수 관점 접근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오늘도 이제 코스닥을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코스닥 지금 외바닥 시연했죠. 외인들은 일단은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바로 이제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쪽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종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 하반기 이제 반도체 업황 바닥 이후 업황 개선 기대감과 더불어서 반도체 업종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지금 외바닥 시연한 이후 이번 주 후반쯤에는 이제 목요일쯤이죠. 금통위 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주 후반에 어느 정도 쌍바닥 가능성 기대 국면으로 보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이제 소재
소재 업종, 업종 내에서도 역시 소재 업종이 후성이라든지 동진 세미캠 이런 SKC 솔믹스 같은 기업들이 단기 과열권에서 오늘부터 이제 경계 국면에 들어서기 때문에 아마 일단 지수는 주후반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일본 규제가 이제 7월 말, 8월 달에 어떻게 더 확대될지는 이제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 외인들 자체는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앞으로도 반도체 그리고 센서 그리고 그래픽 관련주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원화 강세가 오늘부터 좀 이제 전개되고 있는 만큼 환율 움직임도 금요일부터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코스닥 핵심 기술 갖고 있는 보유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 분석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린애님. 자, 주식은 정답이 없다라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식은 정답이 있다라고 제가 항상 고래기법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주식한테 물어본다. 주식한테 물어보고 방에서 수능하는 것인데 현재 위치가 어느 시점이나 위치를 잘 따져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후성을 좀 볼까요? 자, 후성. 현재 이 불소 관련주, 또 현재 이 일본에서 수출 규제 때문에 현재 그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테마를 단기 테마로 보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중장기 테마로 보고요. 현재 바닥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데 고래 기법에서 항상 언급하는 것이 720일선입니다. 3년 평균 가격대를 이미 돌파, 오늘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오늘 쌍바닥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요 3일 전에 이미 전환이 돼 있죠. 추세가 현재 전환이 돼 있고 거래가 연속 증가, 심리,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이상이 정별 또는 3박자가 맞을 적에는 우리가 상승 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적에 밑에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낼 적에는 내일도 3일째라 하더라도 조정받고 연속 이틀 내일 3일째라 하더라도 시가 이하는 분할 매수권이고요. 3일째는 시가 이상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이 기준점 고래 기법을 볼 때는 저 밑에가 6,720원이니까 15,000원대까지는 올라간다가 아니고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내일 3일째 시가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10,000원이 기준이죠. 10,000원 기준 11,000원 이하는 항상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중장기 투자의 관점부터 당분간 보는 것이 좋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현재 이번 주 아주 급등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죠. 또 이 상단 추세는 저항대입니다. 이 저항대는 항상 단기 이식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동작 빠르신 분들 또 장기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이득 실현 이후에 떨어지면 재매수 항상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원래 사가 빵 찌면 한 30% 가격이 굉장히 세죠. 30% 정도면. 그래서 보통 10% 정도 등락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자, 월봉 상태를 보시면 이번 달 상단 추세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터치하고 내려왔다고 하는 경우 대기 매물, 이식 매물을 소화해주는 관점에서 월봉이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추세가 전환되고 있죠. 장기적 관점에서 추세가 전환된 대로 하면 항상 요 가운데 추세선 이것이 10,000원 기준 11,000원이고와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볼 때 매수 관점을 보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신고가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자, 강남선님. 네. 일단 저는 오늘 RF쌤이 다시 한번 좀 볼 텐데요.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손정희 회장이 이제 인터넷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었다는 점, 그 당시에 인터넷 붐이 나타나면서 IT 버블까지 이어졌다는 점, 그걸 감안하면서 2000년도에 IT 거품이 터질 정도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손정희 회장이 AI 인공지능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조언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AI 쪽에 대한 붐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바닥에서 출발하는 RF세미 같은 인공지능 ECM칩 생산 기업이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권에 두는 것이 낫지 않냐. 722선에 대한 이 하늘색 선 있죠. 이제 막 돌파했기 때문에 3년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한 상태에서 이 시작의 국면이고요. 특히 보시게 되면은 현재 흔들었던 거래가 시전됐던 윗골의 긴 종가 저가 0만점 봉tok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패턴에서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흔들고 돌파했다.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월봉에서 사상 최고된 거래가 터지고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 가능성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면서 현재 요 시가, 저번 달 시가 6,370원만 붕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상승의 어떤 고점, 상투 찍을 때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보다는 추세적 흐름 이어가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지금 바닥권에 있는 이제 코스닥 기업들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드렸던 기업이죠. 잉크테크란 기업입니다. 바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잉크테크 오늘부터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일본 규제와 함께 핵심 소재 기업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잉크테크의 장점은요. 최근 들어 이제 소재 업종 기업들 내에서도 뭐 개발을 완료해서 대체적으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용화, 양산 그리고 공급까지 이런 이제 일단 차례대로 이제 공급을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용화 뭐 개발한 단계다라기보다도 역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역시 오늘 전반적으로 우후장의 소재 관련주들은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잉크테크는 좀 더 강한 모습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잉크테크 최근 들어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자파 차폐 필름을 이제 양산에 성공을 했죠. 앞으로 5G용 자율주행차용 5G용 전자파 차폐 필름 같은 경우도 승인 대기 중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721선 오늘부로 첫 돌파가 이뤄졌고요. 주식은 721선 돌파가 이뤄졌을 때에는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50까지 올라왔고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단기 일봉상 차트 굉장히 이쁘죠. 5일선, 21선, 그리고 61선, 100일선, 200일선까지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면서 721선 돌파했다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달 거래량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주가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 최대 주주가 바닥권에 있을 때 추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개인 대주주가 역시 지분을 또 5,000원대, 7,000원대에서도 예전에 확대했던 부분이 공시가 나왔죠. 4월 달에. 그만큼 이제 최대 주주와 이제 주주들의 지분이 드러나면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이루어지면서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부분을 강조했을 거예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느냐, 신제품, 신사업에 진출하느냐, 믿을 만한 세력들이 추가 매수세가 들어왔느냐,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강하게 설명드렸던 기업이죠. 그래서 잉크테크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일선 매매, 이제 내일장 같은 경우 5일선 매매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월봉이 워낙 좋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5개월 이평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 규제 때문에 이렇게 국산화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이 독점 기술을 갖고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잉크테크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4월 달에 이제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항상 크리스탈 신소재하면 공명 정주 전문가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바닥권에 있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역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신사업에 진출하면서 그래핀 쪽이죠. 그러면서 최대 주주 대표이사가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해당 사항이 세 가지가 역시 충족돼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합성 운무 분야 쪽에서 세계 1위 기업인데요. 시간에 다니까 상한가를 들어간 만큼 내일장 같은 경우 721선을 돌파하면서 일봉상 상단 추세를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5월 달에 3,100원대에서 최고점을 형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 내일 상단 추세를 돌파한다. 주식은 추세 돌파할 때는 추가 반등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크리스탈 신소재는 탑업인 쪽에 233억 지분을 이제 오늘 취득 결정 공시가 나면서 앞으로도 그래핀 사업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런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최대 주주가 추가 매수 들어왔는데 그래핀 쪽에 사업을
추가한다. 대량 생산 기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핀 관련주 9일 제지도 1,000원대에서부터 해서 5,000원대까지 큰 상승세가 이어졌죠. 최근 들어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도 점상한가를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핫했고요. 이제는 크리스탈 신소재,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그래핀 대량 생산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간다라고 하면 좀 더 그래핀 관련주 중에서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한국산업은행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은 역시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추세 돌파, 721선 돌파와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그 고점 돌파가 향후 이뤄진다라고 하면 역시 이 종목도 MACD가 이제 막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이고요. 투자 심리 50 이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과열권이 아니죠. 그래서 장기 이평선 이제 돌파와 함께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권은 저 위에 월봉상 상단 추세 부근인 2,800원대, 2,900원대 초반대네요.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내일 721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 라인대가 역시 중장기 핵심 지지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크리스탈 신소재, 잉크테크 이 두 종목의 공통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폭증했던 기업이고요. 무엇보다 최대 주주 추가 매수세가 들어왔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핵심 기술을 갖고 신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바닥에서 항상 또 장기 바닥 탈출 차트도 시도형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두 종목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차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설명드려서 성공 투자할 수 있게 제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강남크선님. 네. 아마 그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동진세미키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차면 선거에서 만약에 그 차면 선거 이후에 일본이 이런 어떤 그 선거를 이용한 어떤 정책이라 한다면 그 후에 만약에 수출 규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 완화가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그동안 올라간 만큼 하락할 여지도 있고 아니면은 선거 이후도 꾸준하게 수출 규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나감에 따라서 계속적인 국산화 관련주의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겁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죠. 이렇게 큰 슈퍼개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일반 슈퍼개미가 강하게 잤을 때가 일단 강하게 한번 가기는 가는데 어느 순간 저 자금은 쭉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이미 나오면서 기관들의 대량을 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거래가 늘면서 오늘 약세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 여지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5인선에 대한 붕괴가 되지 한다면 점지적 상승 여지는 있겠지만 거래가 터지면서 약세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5인선에 대한 붕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정에 대한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핀 관련주, 요새 수출 규제 관련주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다음 종목이 엑사인시인데요. 엑사인시는 그래핀 관련주 개념에서 소재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불소로 그래핀 3배 더 빠르게 만든다. 이러한 재료가 터지면서 그래핀 관련주에 대한 주가가 좀 강세를 띠고 있는 흐름이죠. 근데 이 동진세미캠보다는 주가가 한번 강하게 올라가면 이격도가 벌어진 것보다는 월봉에서 적산병이 나오고 물량선 한번 거치면서 대량 거래가 사상 최고로 터지고 돌파가 되어 있는 장기적 방향이 위쪽으로 잡혀있는 이런 엑사인시가 좀 더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5인선 매매 지속적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이 3일째이기 때문에 단기 매도를 병행하면서 5인선 매매를 이어가는 그런 전략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린의 전문가님. 네. 자, 일단 자세하게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 잉크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우리가 바닥에서는 단기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중장기 저 상단 추세가 15,000원대, 그래서 중간에 박스권을 돌파할 때까지는 우리가 반등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자, 현재 보시면은 동국 RNS가 있습니다. 이 동국 RNS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재 대기 매물대 소화를 잘 해주고 있네요. 역시 행보 등락이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서서 조정을 잘 받고 있다. 대량 거래된 날 종가는 아직 돌파를 못했죠. 이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돌파,
다음 날 지지를 받으면은 그때는 우리가 추가 매수 관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동구 관련해서 잘 보시기 바라고 역시 이 종목도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현재 이번 주입니다. 이 대기 매물대를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다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온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시매물, 대기 매물 소화주는 그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우리가 3,000원 기준 3,300원 그 이하에서만 우리가 저가 분할 매수가 유효하고요. 3,3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적에는 우리가 추격 매수 관점에서 약간 부담이 됩니다. 단지 월봉 상태, 장기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달이죠. 네, 양선이 발생이 되면서 대기 매물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래가 늘고 있네요. 이럴 적에 삼박자는 맞고 있지만 단기 지표가 아직까지 50까지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등세가 나타날 적에는 역시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자, 다음 좀 하나 더 볼까요? 자,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은 오성 첨단 소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바닥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본래 고래 기법에서는 바닥의 개념은 저 위에 721선을 돌파, 지지받았고 돌파, 지지받고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시원해야지만이 진정한 바닥의 개념 보는데 이 밑에 침체권에서 올라갈 적에는 우리가 항상 반등성이라고 그래요. 상승세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권에서 올라올 적에는 이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올라타느냐 못 올라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상승세로 갈 적에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대기 매물, 이식 매물을 소화를 잘 해줘야지만이 상승세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딱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또 투자 심리도 50 이하로 내려와 있죠. 단기 지표도 우상향 선매수시로 나왔다가 다시 50 이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행보 등락이라고 그래요. 근데 추세는 단기로 우상향으로 살아있죠. 자, 잘 보시면 1725원대 여기가 첫 번째 바닥을 시원하고 아직 두 번째 우상향 쌍바닥을 시원 못했습니다. 침체권에서도 애바닥, 쌍바닥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 720선 위에서 정상적으로 바닥을 시원해야 진정한 바닥에서 대세 상승세를 본다 이렇게 하고요. 침체권에서는 아무리 720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반등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 위에 4,000원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거의 더블 코스가 있죠.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농후하기 때문에 역시 5일선 매매가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강남 강사님 한 말씀 하시죠. 예, 그 폭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까지 상승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중간에 매매하는 방법, 뭐 5일선 매매, 5일선 분계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매매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22시에 MTNW 검색창에 쓰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오늘 내일 당장의 주도 급등주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MTNW 지금 이제 8시에 바로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대박주 공략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저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에 일단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나리네님. 내일은 장중 8시 반부터 15시 30분까지 무료 공개 방송이 들어오시면 MTNW에서 들어오셔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또 현재 상태에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절대 올라갈 적에 추격 매수해서 물리지 마시기 바라고 성원 투자 빌어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